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취생 K의 류입니다. 일본어 상용 한자 무작정 따라하기 오늘도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오늘은 4단원에서 세 번째 시간 손과 발에 얽힌 한자들을 보도록 할게요. 손과 발에 얽힌이라고는 했지만은 오늘은 간단하게 손, 발, 그리고 잡다 라고 하는 세 가지 한자만 볼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한자들은 부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어휘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해볼까요? 자, 우선 손수자입니다. 이 손수자는 손재주가 많아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사람의 손모양을 나타낸 건데요. 제가 이미지로 넣은 것처럼 새끼줄을 양손으로 꼬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언가 본 같은 거를 양손으로 잡고 만드는 모습을 본땄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모양이고 가운데 무언가를 잡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대장장이라면은 끌 같은 거를 양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지금 제가 넣은 것처럼 새끼를 꼬고 있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처럼 재주가 많은 이의 손을 본따서 만들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제가 재주가 많은 이의 손이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 손수자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수할 때도 손수자가 들어가잖아요. 뽑힌 손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전문가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워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손수자는 사실 제가 모양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간단한 모양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미지와의 관계성 없이 그냥 외우실 수도 있어요. 정작 중요한 거는 음독이나 훈독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음독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외우기 편하실 거예요. 발음도 한국어랑 거의 같고요. 슈라고 하는 발음이죠. 장음으로 외우지 않도록 조금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제 수기를 슈키라고 하고 입술을 뉴슈라고 하고 선수를 센슈라고 하는 것처럼 슈 하나뿐으로 읽히기 때문에 음독에 관해서는 딱히 설명을 드릴 게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은 설명이 필요한 거는 이 훈독인데요. 훈독은 태로 읽힙니다. 태. 이 태로 읽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대부분이 이 태로 읽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와 있는 단어도 보면은 손발도 수족이라고 하는 회아시라고 해가지고 훈독으로 읽고 있고요. 태사키라고 하면은 손끝이라고 하는 단어도 돼요. 아까 전에 저번 시간에 봤던 그 털모자에다가 이 똑같은 걸 붙여가지고 개사키라고 하면은 털끝이 됐었죠. 그거랑 같은데 하나 더 의미가 추가되어가지고 앞잡이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내 손의 앞에 있는 내 손끝을 대신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앞잡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셔야 될 게 수작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셔야 되는 게, 왠지 수작업이라고 하면은 한자네, 그리고 작업이라고 하는 게 사교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네 라고 하니까 왠지 쉬사교처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훈독인 태로 읽혀서 태사교로 읽힌다 라고 하는 거를 체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외로 읽히는 한자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기초 일본어 문법 같은 거 공부하실 때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이제 조즈다라거나 해타다 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조즈라고 읽히면은 솜씨가 좋다, 실력이 좋다, 스킬이 좋다 이런 의미가 되고, 베타라고 읽으면은 반이어로 이제 솜씨가 나쁘다 라고 하는 건데, 한자랑 전혀 상관없는 발음으로 읽히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의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수자로 쓰일 때는 이런 모양이 된다 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정말 많이 쓰이니. 자, 다음은 발족, 넉넉할 족자예요. 발족자는 사람들이 발을 쫙쫙 벌리면서 걷는 모습을 본딴 글자다. 그래서 충분하게 쫙 벌리고 있다, 충분한 보폭으로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우리가 흔히 그만하면 족하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발족자는 발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넉넉하다, 충족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될 거예요. 자, 이미지도 발족자가 잘 떠올릴 수 있도록 제가 그려놨죠. 음독은 소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족발이라고 말을 할 때는 폰소크라고 하고요. 충족이라고 할 때는 주소크라고 하고, 부족이라고 할 때는 이제 후소크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한 거는 역시나 훈독입니다. 자, 훈독은요, 발을 의미할 때는 아시라고 해요. 그래서 발은 그 자체로 아시, 아시모토라고 하면은 발밑 혹은 신변이라고 하는 의미로 의미가 확장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충족하다, 넉넉하다 라고 말을 할 때에는 타리루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타리루. 타리루라고 읽는데, 여기 보면은 이 타루도 동의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타루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는 잘 쓰이지 않고
토르니 타라나이라고 하는 일종의 정해져 있는 조금 문어체적인 관용구 정도에만 쓰이니까 밑에다가 쭉 화살표 그어놓고 토르니 타라나이라고 적어주세요. 이 토르니 타라나이는 해당되는 사항이라던가 어떤 대상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토르라고 하면 테이크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굳이 취해가지고 다루거나 뭐 내가 언급을 하거나 뭐 이러기에는 별로 충분하진 않아. 그러니까 하잘 것 없어, 모자랄 것 없어, 뭐 하찮아, 뭐 이런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르니 타라나이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에서만 쓰이는 정도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반면에 타리루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쓰입니다. 타리루, 타리나이는 일반적으로 자주 쓰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주의해서 보세요. 그리고 이 타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타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칙연산에서 더하고 빼고를 할 때 타스라고 해요. 그래서 타스 하면은 더하다, 히크라고 하면은 빼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덧셈을 할 때는 이제 하시장이라고 하고요. 뺄셈을 할 때는 이제 히키장이라고 해요. 이것도 체크를 해두시고 갑질해 두시면 좋겠죠. 자, 이 글자 붙잡을 착자, 파악할 착자인데요. 이 글자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 교재에 실리면 안 되는 중급 레벨의 한자예요. 그런데 손숫자와 발족자가 모두 들어가 있고 사실상 발족자가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의 그 기본자로서 구수를 이루고 있는 한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기에다가 넣어 두었습니다. 글자의 모양새 자체가 손숫자에다가 발족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으로 발을 탁 붙잡아가지고 상대를 파악한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장님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그 좀비놀이라거나 장님놀이 같은 거 하면은 눈을 감고 손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발을 탁 잡으면은 얘 누구 발이지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더 씌워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도 이런 식으로 그려놨죠. 물음표를 그려놓고 손으로 딱 잡고 느낌표를 넣고 이거 손인가? 이런 식으로 파악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제가 노력을 했어요. 음독으로는요 이 소크로 읽습니다. 소크. 발족자랑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소크로 되어 있고요. 혼독은 토라에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라에르. 이 토라에르 같은 경우는요, 제가 붙잡다, 파악하다, 받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의미를 적어놨는데요. 사실상 이 붙잡을 착, 파악할 착자로 한자가 쓰이면은요, 붙잡다가 아니라 파악하다,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요. 이 붙잡다라고 하는 의미는 붙잡을 포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따로 쓰이거든요. 의미로 쓰이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체크를 해두시면 돼요. 이 토라에르는 어떤 식으로 쓰이는가 하면은요, 뭐 요텐 토라에르라고 하면은 요점을 파악하다 뭐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예요. 의미 토라에르라고 하면은 의미를 받아들이다, 의미를 파악하다, 의미를 이해하다, 의미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 토라에르라고 하는 거를 동사 그대로 쓰기도 하고 토라이카타라고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그 방식이라든가 형식, 어떤 식으로 내가 받아들였는가 이런 걸 나타내는 단어로도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한자는 3개밖에 안 되는데 어휘적인 부분에서의 설명이 많기는 했는데 초보 학습자들, 중급 학습자들은 충분히 헷갈릴 만한 그리고 직면하면 당황할 만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길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한자 강의인지 어휘 강의인지 조금 헷갈리게 되는 강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책에서 설명할 수 없는 정보들을 더 추가해서 알려드리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휘 부분에 조금 더 치중돼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수들과 기본자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또 강의를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취생 K의 유였습니다.